안녕하세요, 토리잘입니다. 이번 시간에 준비한 이야기는 LG 에너지 솔루션 이야기입니다. 상장을 앞두고 있는 만큼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요. 배터리는 미래 산업의 쌀이라 불립니다. 전기차와 ESS 이외에도 무선가전, 로봇, IoT 등 코드릿으로 된 대부분의 4차 산업 상품을 움직일 필수품으로 꼽히기 때문이죠. 글로벌 투자은의 모건 스탠리는 배터리 산업에 대해 이것은 새로운 석유다. 100년 된 공급망을 재편하고 산업 질서를 새로 확립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할 정도였으니까요. 배터리는 앞으로 석유 못지않은 에너지 패권을 좌우할 수 있는 핵심 에너지원이 될 것입니다. 1859년 미국 펜실베니아주 타이타스빌에서 에드윈 드레이크가 유정을 굴착하여 원유를 채취하기 시작하며 석유는 전세계 에너지 소비량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필수 불가결한 에너지원이 되었고, 다양한 용도와 유용성으로 인해 여러 산업의 기초원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석유를 손에 쥔 국가들이 수십 년째 세계 경제와 국제정치 무대에서 강력한 지배력을 행사를 했죠. 하지만 앞으로 세계 경제 헤게모니를 쥐던 석유의 역할은 이제는 배터리가 차지할 것입니다. 반도체가 현대 경제의 혈행 역할을 했다면 배터리는 미래 산업의 동력원, 심장 역할을 하며 필수 불가결한 존재가 될 것이기 때문이죠. 독일의 시장조사 전문기업 스태티스티아에 따르면 2020년 185기가와트시에 달했던 글로벌 배터리 수요는 2030년 2035기가와트시까지 증가하며 연평균 27%에 달하는 고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 전기차 수요가 2020년 310만 대에서 2030년이면 17배 성장한 5,180만 대 규모로 커지고, 미국과 중국이 앞다퉈 재생에너지 보급에 필수적인 ESS를 국가 주도로 장려하며 배터리 산업의 양대 산맥인 전기차 배터리와 ESS 시장은 각각 2025년 1,600억 달러, 2026년 1,06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죠. 결국 이런 추세라면 2025년엔 메모리 반도체 시장 규모를 뛰어넘고 2030년에는 전체 반도체 산업 규모를 추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유불리를 동반하는 석유 산업과 달리 기술 고도화를 이룩해 혁신을 선도할 수 있는 배터리 산업의 경우 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한다면 시장은 독자 조멸 가능성이 매우 큰 시장이기 때문이죠. 결국 배터리 시장의 헤게모니를 차지하는 기업은 막대한 유무형의 이득을 취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배터리 헤게모니를 주기 위해선 어떤 전략을 펼쳐야 할까요? 우선 세계 배터리 산업의 당면한 과제부터 알아야 할 것 같은데요. 현재까지 배터리 산업에서 가장 보편화가 되어 있는 것은 바로 리튬이온 배터리입니다. 리튬이온 배터리 시장의 주도권을 잡는 것이 배터리 헤게모니를 줄 가장 첫 번째 단초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리튬 배터리 시장은 전기차용 배터리 시장 기준 CATL 점유율 31.2%로 1위, LG 에너지 솔루션이 21.2% 점유율로 2위입니다. 두 기업이 글로벌 배터리 시장의 양강체제를 이루고 있는 것인데요. 하지만 주목해야 할 점은 현재 리튬이온 배터리 시장을 두고 벌어지고 있는 중국의 굴기입니다. 2020년 초까지만 하더라도 LG 에너지 솔루션은 선도자였던 파나소닉을 꺾고 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을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공격적인 배터리 투자를 강행하며 2021년 중국 배터리 기업들의 시장 점유율은 도합 45.5%로 끌어올리며 배터리 시장의 절반가량을 차지합니다. 게다가 2021년 기준 중국 배터리 기업의 전년 대비 성장률이 CATL 188%, BYD 196.2%, CLLB 178.2%, 구오스완 176.9%, S볼트는 무려 890.2%가 증가하며 단순한 점유율 확대를 넘어서 엄청난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의 배터리 기업들이 고성장을 할 수 있었던 이유에는 크게 두 가지로 좁혀지는데요. 바로 중국의 국가주도적 배터리 산업 장려와 중국 기업들이 주력으로 하고 있는 LFP 배터리의 특성 때문입니다. 전기차는 중국 정부에서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신흥 산업 중 하나로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급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자동차 산업협회 통계에 따르면 2021년 중국에서 팔린 순 전기차 승용차는 273만 4천 대로 전년 대비 173.5%가 증가했습니다. 1년에 판매가 되는 세계 전기차 판매량이 약 600만 대 수준임을 감안할 때 절반에 가까운 시장을 중국 내수 시장이 점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중국의 전기차 시장 성장이 폭등할 수 있었던 원인은 당국의 지원 덕분입니다. 중국 정부는 배터리 업체를 키우고 해외 배터리 업체를 견제하기 위해 중국산 배터리를 탑재한 차량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비관세 장벽을 만들어 왔습니다. 따라서 전세계 배터리 물량의 절반을 차지하는 중국 시장은 CATL 등 중국 배터리 업체가 거의 독점하다시피 했습니다. 즉, 중국의 배터리 기업들의 고성장은 중국 당국의 국가주도적 산업 장려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이죠. 결국 전기차 시장이 성장하면서
중국 소비자의 수요는 점차 고도화가 되었고, 이는 중국의 전기차 배터리의 기술 발전과 자본금 절감의 파생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었죠. 그리고 중국 업체들이 약진을 이끈 다른 이유는 바로 중국 기업들이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는 LFP 배터리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온과 같은 한국 기업들은 니켈, 코발트, 망간을 원료로 한 NCM 배터리, CATL, BYD 같은 중국 기업들은 리튬, 인산, 철을 원료로 한 LFP 배터리를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한국 기업들이 만들고 있는 NCM 배터리가 중국의 LFP 배터리에 비해 가격 경쟁력에서 밀린다는 점입니다. NCM 배터리는 코발트라는 금속이 필수적입니다. 코발트는 배터리 안정성과 수명을 안정화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코발트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는 점입니다. 2021년 초까지만 하더라도 톤당 3만 달러였던 코발트의 가격은 2022년 1월 13일 기준 7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1년 만에 가격이 2배 이상 치솟은 것인데요. 코발트는 니켈과 구리를 채굴할 때 나오는 부산물에서 추출이 되기 때문에 공급 불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게다가 전체 매장량 중 70%가 아프리카 콩고 민주공화국에 있어 현지 정세의 영향을 받아 가격이 불안정하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폭스바겐이 2021년 3월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이 주력으로 하는 NCM 계열 파워치형 배터리를 배제했던 이유 역시 배터리의 원가 때문이었죠. 반면 CATL은 안정적인 수급과 저렴한 원료의 원가로 배터리팩 기준 1kWh당 120에서 130달러로 국내 배터리 가격보다 약 40% 저렴하게 공급을 하며 가격 경쟁력 우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저가형, 초소형, 단거리 전기차 혹은 다른 이동수단에서 LFP 배터리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관측되는 만큼 LFP 배터리를 위한 시장은 앞으로도 파생되어 증가할 것입니다. 즉, LG에너지솔루션이 세계 배터리 시장의 헤게모니를 차지하기 위해선 중국 굴기에 맞서는 시장 재배 대응 전략과 기술 개발을 통한 가격 경쟁력이 동반돼야 할 것인데요. 하지만 정말 다행스럽게도 LG에너지솔루션 역시 이에 대한 파이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글로벌 완성차와의 파트너십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죠. CATL이 자국 내 중국 완성차 기업들과 협업을 하며 점유율을 늘려간다면 LG에너지솔루션은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이어가며 점유율 확대를 노리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2019년 12월 GM, 2021년 9월 현대차, 2021년 10월 스텔란티스, 그리고 최근에는 혼다와 전기차 배터리 합작 법인 설립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논의 초기 단계인 만큼 법인 설립 시점과 지분 비율, 공장 용지 등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북미 내 최대 40GWh 규모의 공장 건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연간 고성능 순수 전기차를 60만 대 생산할 수 있는 규모로 금액으로는 4조 원에 달하며 또 한 번 혼다와 추가로 배터리 연합을 이어나가고 있는 것인데요. 두 번째는 각형 배터리 생산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각형 배터리 생산을 추진하면서 폭스바겐 역시 파트너십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1년 3월 폭스바겐은 파워데이에서 2030년까지 산하 브랜드에서 생산되는 전체 전기차의 80%에 각형 배터리를 탑재하겠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파워데이 이후에는 각형 배터리를 생산하는 중국 기업들과 협력관계 구축하는 등 공급라인 조정을 진행했었는데요. 그래서 파우치형을 주로 생산하는 LG에너지솔루션에게 다소 악재로 다가왔었습니다. 하지만 폭스바겐의 초창기 계획과는 달리 CATL을 제외한 중국 기업들과 노스볼트의 기술력이 폭스바겐 그룹 요구에 못 미치면서 최근 한국 기업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은 2021년 하반기부터 각형 배터리 개발에 착수를 했고 각형 생산에 성공할 경우에는 폭스바겐을 섭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 최초로 원통형, 파우치형, 각형 등 3가지 배터리를 모두 생산하는 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2021년 말 기준으로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 수주 잔액이 260조 원 이상에 달한 반면 중국 CATL과 일본 파나소닉의 수주 잔액이 70에서 100조 원대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LG에너지솔루션의 포트폴리오 스펙트럼 확대와 글로벌 기업들과의 파트너십을 확대한다면 CATL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LFP 배터리 개발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도 LFP 배터리 개발은 맞불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테슬라, 펜츠, 포드, 폭스바겐, 현대차, 스텔란티스도 중저가형 전기차 모델에 LFP 배터리를 채용할 계획으로 알려지며 LFP 배터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FP 차량용 배터리 부문에서는 CATL의 야성이 높은 만큼 LG에너지솔루션은 2023년부터 LFP ESS 양산을 통해 점차 LFP에 대한 영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LG에너지솔루션도 LFP 배터리에 대한 사업 다각화를 통해 현재 다소 미진한 가격 경쟁력 부문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펼칠 수 있겠죠. 자, 네 번째는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 진출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 밸류체인은 배터리의 사용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폐배터리 시장 역시 진출하고 있는데요. 블룸버그 뉴에너지 파이낸스에 따르면 현재 추산되는 전세계 전기차 판매량은 2030년 2600만 대에 달할 전망입니다.
이런 전기차의 성장 속도의 정비례 10년 후부터는 전기차 폐배터리도 쏟아지게 됐는데요. 에너지 시장 조사 업체 S&E 리서치에 따르면 2019년 1조 6,500억 원 규모인 글로벌 전기차 폐배터리 시장 규모는 2030년 20조 2천억 원으로 성장할 전망입니다. 그런데 더욱더 놀라운 점은 30년 뒤인 2050년이면 최대 600조 원까지로 확대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현재 자동차용 폐배터리를 ESS용 배터리로 재사용하는 방안이 배터리 업계 신성장 동력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미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는 ESS 사업에 진출해 ESS 제품인 파워월, 파워팩, 메가팩 사업에 사활을 걸고 있고, LG 에너지 솔루션은 모회사인 LG화학과 북미 최대 배터리 재활용 업체인 라이사이클에 총 600억 원을 투자해 지분 2.6%를 확보했습니다. 배터리를 재사용할 수 있다면 ESS 시장의 주도권을 보다 쉽게 줄 수 있고 안정적인 밸류체인도 역시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즉, LG 에너지 솔루션은 글로벌 완성차 파트너십, 배터리 개발 스펙트럼 확대, LFP 배터리 개발, 폐배터리 진출 등 배터리 전방위적인 사업 확대를 통한 사업 다각화로 CATL을 넘어 배터리 산업에서 글로벌 1위로 제 도약화 청사진을 그려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배터리의 패권을 쥔 기업이 미래시대 에너지 패권을 잡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업에 속해 있는 국가 역시 막대한 유무형의 이득을 취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을 통해 배터리 헤게모니를 줄 수 있는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배터리는 새로운 시대 현대경제의 심장 역할을 할 것이고 그 역할을 LG 에너지 솔루션이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글로벌 배터리 산업에서 밝은 미래를 갖기 희망하며 이번 상장을 통해서 또 한 번 퀀텀 점프를 통해 국위선양을 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의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하신다면 유튜브 토리자리 영상이 올라오는 대로 바로바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 여러분들의 모든 댓글을 달고 있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좋았다면 한 줄씩만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되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전도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독자 여러분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까까!